그런데 2025년 올해 7월 3일 대법원에서 위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은 해당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책임 범위를 두고 합의해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어느 한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계약 해지 취소와 관련해서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두고 의미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사가 수분양자와 맺은 분양계약의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은 유효하다는 내용인데요. 분양사업이 잘 안 됐더라도 계약서 이러한 책임 한정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신탁 구조임이 분명하다면 신탁사는 신탁재산 범위를 넘어서 별도의 재산으로 분양대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최근 분양대금 반환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신탁사들은 유리한 판결이라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획일적으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행 시공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신탁사는 최소한만의 책임을 지게 되고요. 수배양자들이 책임을 안분해서 떠안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신탁사의 잘못, 귀책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취소되었는데 시행사는 영세업체라서 돈이 없고 신탁사는 책임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그 이외의 책임은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수분양자와 신탁사 각각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형 토지신탁 개념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시행사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사가 사업의 주체 명의로 개발 사업을 관리 및 진행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분양도 신탁사 이름으로 진행되고 신탁사가 형식상 분양의 매도인이 돼서 수분양자들과 계약을 맺고 분양 대금도 받습니다. 분양 계약서는 보통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꼭 들어갑니다. 이러한 책임 한정 특약은 신탁사가 사업 신탁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무한 책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안정장치거든요. 신탁사는 말 그대로 자금을 맡아 관리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사급자금 이외에 신탁사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면책 범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상대방인 신탁사가 분양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사, 신탁사 측의 기책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취소되었는데 이건 신탁사, 시행사 잘못이잖아요. 신탁사는 책임이 없으니 돈은 시행사한테 받아라 라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사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이고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탁사까지 발을 빼버리면 정작 돈을 돌려받아야 할 수분양자는 자력이 없는 시행사만 상대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책임 한정 특약은 무효다라고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해왔었습니다. 학업심 판례들은 이 문제를 두고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즉 일부 재판부는 해당 특약을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신탁사에게도 무한의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돈이 없는 시행사를 앞세워 놓고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어렵게 써두면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거잖아요. 분양자 자기들끼리 책임을 제한한다라고 규정해 둔 것을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신탁사가 계약상 매도인 지위에 있고 분양 대금을 직접 수령해 왔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되면 매매 계약의 대금 반환 의무도 신탁사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책임 한정 특약 자체가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만약 그대로 두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점도 법원에서 고려가 됐었습니다. 한편 일부 다른 학업시 판례에서는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특약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학업시마다 판단이 달라서 신탁업계와 수분양자 모두 불안정한 상태였었고요. 관련 사건들이 대법원에 여러 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 7월 3일
대법원에서 위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은 해당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책임 범위를 두고 합의해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어느 한 그 약정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성이 인정된다 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탁사의 책임은 위탁받은 사업 범위로 한정되고 자체 재산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은 없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 특약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나 그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든지 관련 법규에서 금지된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없다면 법원이 일률적으로 이 특약을 무효로 보진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특약이 무효라고 하는 사정들을 모두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번 판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사업인데요. A 신탁사가 수탁자로 참여하고 B 시행사가 위탁자였던 관리형 터진 신탁 사업이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일부 설계 변경한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건보법에 따르면 경미한 설계 변경이라도 반드시 미리 사전 통지하게 돼 있거든요. 상가, 오피스텔, 생숙, 오피스, 업무시설 같은 이런 건보법 적용되는 현장들은 이 부분 수분양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도 소송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 현장에서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1심에서는 설계 변경은 주요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니 해제가 적법하다 라고 보고 신탁사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1심과 2심이 완전히 그냥 판결이 뒤집혀진 거죠. 이에 신탁사는 이제 3심 상고를 제기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신탁재산 범위 내의 특약이라고 돼 있지 않냐. 이런 특약이 있고 계약금도 모두 사업에 사용했다.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우리 고용 재산까지 물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다투고 나온 것이죠. 대법원은 계약 해제 자체는 정당하지만 분양대금 반환 책임은 특약대로 제한된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사로 하여금 계약금 전액을 자체 자금으로 반환하도록 한 상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분양대금 반환 등 모든 의무를 시행사인 A사가 승계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신탁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사업 종료 시 수탁자의 권리 의무를 위탁자가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신탁사가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괄 승계 특약도 수분양자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동의 등 요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쉽게 완전 면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의 책임 한정 특약 유효성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획일적으로 신탁사 책임이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법, 부당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 나가다 보면 대법원 판결도 변경이 되거나 다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로인에서도 재판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서 계속 오류 부분을 지적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분양계약 해제 취소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최신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이나 소식, 판례가 있다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